다음은 국회법 제5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재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축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제5항, 제58조 제6항, 제66조 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 축에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 중 재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 축에서 제출을 생략하고 일부 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토론 과정에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그것은 3월부터예요. 5월이 아니고 3월부터를 3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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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수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무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은정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장님의 그 명을 받아서 안건조정위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으로는 일명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기획, 준비 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통일교 관련 특검 법안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수사 대상을 삭제하였고 파견 검사의 수를 3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파견 공무원 수는 70명 이내에서 13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의 수는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수정하는 등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게재된 안조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조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김용민 소위원장님을 죄송합니다. 다음 김용민 법안심사 제1소위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이 빨랐습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입니다. 오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군사안보지원부대의 형법상 내란 외환죄에 대한 수사권을 군사경찰에도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의 군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지원 안건조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김용민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진우 위원님. 지방선거용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법사위에서 논의했던 법안보다 그 수사팀 구성이 매우 이상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기존의 3대 특검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은 양평군 공무원이 수사받던 중에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관련돼서 금품 진술이 버젓이 나왔는데도 그것을 뭉개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도과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사팀이 편향되고 사법적인 통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파견검사 숫자는 3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낮추고요. 파견 공무원 수는 70명에서 130명으로 2배 가까이 대폭 늘렸습니다. 특별수사관 숫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2배를 늘렸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현재 최초의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도 지금 3대 특검을 가지고 6개월을 수사했는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수사를 진행해 놓고 수사팀 규모를 거의 비슷하게 했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지금 수사팀 규모를 대폭 늘려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 100명 넘는 인원을 한꺼번에 확 늘린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한명도 원내대표가 아침에
그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냥 수사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 말 한마디 해서 그냥 확 늘려버린 것인데, 이 파견검사 숫자가 줄어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특검이 편향되게 사건 방향을 제시했을 때 법리나 어떤 재판의 어떤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의 제기한 검사들은 다 빼버리고 오히려 말 잘 듣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요. 검사 숫자를 3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 그나마 사법적인 통제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가 특별수사관 숫자는 또 2배로 늘려요. 그럼 특별수사관은 이 전문 직업인도 아니고 딱 이 특검을 위해서 임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세 요게 좀 사로잡힐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권 보장이나 적법 절차보다는 실적 위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사실상 취지는 여야의 이견을 좁히고자 한 것인데, 법사위에서 했던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던 안보다 수사팀 규모를 거의 배로 늘려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수사 범위도 이게 기존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 수사 대상 범위를 보면 노상원 수첩이라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했던 모든 대한민국의 군사 작전 활동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보 상황도 이렇게 심각한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만약에 여기 국방장관도 계시지만 군의 사기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군 통수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작전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특검 수사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나라 안보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요. 이 법안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저번에 법무부 장관님께도 한번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제가 50% 이상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정된 인력으로 또 한정된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 이런 것보다 현재 유족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무안공항 그 여객기 참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했을 거라는 보고서까지 발표됐거든요. 그러면 한정된 국가 자원을 쓰는 데 있어서 그렇게 국민적인 의혹이 많고 유족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특검법이 더 우선이지, 이미 6개월 한 특검을 또다시 6개월을 더 한다라고 하면 딱 날짜도 지방선거에 맞춘 것이거든요. 1년 동안 같은 것을 수사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헌 요소가 많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한번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뭐 특검의 뭐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뭐 국회의 입법정책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다만 검사의 파기 인원이 줄어든 것에 관련해서는 기존 특검에서는 검사들이 일부 이제 수사에도 상당정도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검사들이 그야말로 법리 검토 또는 적법 절차의 준수, 또 인권 보호 문제, 이런 문제에 한정하고 수사는 뭐 특별 수사관이나 또 일반 수사관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만 뭐 중요한 의원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 검사가 많았던 관계로 검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런 면에서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석준 위원님. 이렇게 새 인사를 이렇게 처음 드리게 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5일 작과신제 빅모상에 또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은 그래서 자중하면서 좀 이렇게 조용히 질의를 하고 싶지만 조금 상황이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조금 언성을 높여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님, 네. 예, 우리 25년 초에 우리 26년 연말에 그 진짜 이렇게 지급돼서 정상 집행돼야 될
예산이 국군 전력 운영비와 방사청 방위력 개선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금년 중에 9일간의 공백이 생겼던 일이 있었죠. 네, 예,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뭔가 어차피 새롭게 등장한 정부는 보다도 국민들에게 더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예, 정권 초부터, 예, 무슨 해경이 어떻게 그 민간인 구조하다가 어이없는 이런 죽음을 당하고, 그것도 은폐 사건이 벌어지고, 또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말이죠. 예,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고친다고 해놓고는 그게 화제로 이어져 갖고 장기간 국가 전 많은 부처에 업무가 마비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지금 최근에는 우리 안보 상황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노골적인 겁박을 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국제적으로는 지금 전쟁이 두 개의 전쟁이 존재하고 또 그야말로 국가 간의 이제는 논리에 의해서 어디에서 어떤 식의 이제 군사 도발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 엄중한 시기에 군인들에게 인건비, 뭐 심지어 뭐 먹고 하는 민간 조리사 비용, 뭐 부대 물품 구매비, 장병 종료 행사비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군대가 멎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1882년도에 이모군란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신식 군대 우대하다가 90군 그 우리 군인들한테 뭐 이 모래를 섞은 쌀을 줬다가 이 이모군란이 발생했잖아요. 이거 정말 이거 심각하면 병호군란이 벌어질 판이에요. 병호군란이. 예? 이게 무슨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또 뭐가 부족합니까? 가장 시급한 이 국방 예산에 이렇게 결함이 생기고 또 지급이 안 돼서 현장이 멎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이재명 정부의 정말 국민들에게 대해서 제대로 이 자격이 없는 정부예요. 이건 뭐 장관님 뭐 많이 애를 얘기했지만 관계 당국에서는 또 딴소리 하잖아요. 저 기재부에서는. 이게 정부가 얼마나 이재명 정부가 엉터리 정부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국방비 나라를 지키는 비용까지 이렇게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데 이런 돈들이 허투루에 쓰여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이번 제3차 특검 아닙니까? 예? 소위 2번 연장을 하자는 소위 3차 특검. 아니 민주당이 야당의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특검을 갖다가 이 정부 출범부터 계속 특검을 연장하다 못해 이제는 뭐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2차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쓴 게 얼마입니까 지금? 1차 특검에 270억 가까이 쓴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연장 특검으로 155억 가까이 썼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이번에 이번에 참 새로 하는 게 이제 한 154억이 좀 든다 그러는 거죠. 그동안에 한 70억 들었고. 자, 이렇게 500억 가까이 또 들이자라는 거. 이게 불효불급한 예산 중에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기존에 검찰이 있고 수사기관들이 있잖아요. 여당이 됐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거기를 제껴두고 별도의 예산, 별도의 인력 확보해서 기존의 수사도를 다 오히려 마비시키고 지연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기비제 사건이 오히려 2배 이상 늘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민생 사건은 더 엉터리로 만들어내고 지금 이렇게 국방비도 부족해서 이렇게 난리가 스톱이 되고 민생은 다 들어가는데 500억 가까운 별도의 돈을 이렇게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재명 정부의 그야말로 부끄럽고 정말 이건 창피한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참 추태 아닙니까? 추태를 넘어서 이게 예산의 낭비, 예? 거기다가 이런 또 하는 이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됩니까? 엉터리 수사 아니에요. 심지어 이게 이제 지금은 이게 뭐 아주 이 지방선거에는 또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선거. 네. 방첩사를 지금 사실상 해찬다고 그래요. 지금 부적대 국가론을 얘기하는 북한 앞에서 네, 정리해 주십시오. 성기능 수사를 담당하는 이 기관을 없애버린다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포기하겠다는 안보를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국방부 장관이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네,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침소봉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국방부가 그 자금 집행과 관련해서 일시적 행정적 지연 사태로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 맞습니다만은 이미 다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일테면 노후 전쟁 같은 경우는 4년 전부터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노후 전쟁 말이죠. 노후 전쟁.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최근에 전쟁이 지금 2개 이상 발생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미 4년 전부터 발생한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니 장병들이 식사를 장관님, 못하고 네, 이런 부분에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충분합니다. 네. 이제 다음 법무부 장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님 발언 끝났고요. 자, 법무부 장관님 예, 답변해 주시기 답변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특검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특검 수사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고요. 그것이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지난 정부에서 불법적인 그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들 또 전 정부 운영 과정에서 좀 과도한 그 권력과 권한 남용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드러난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이 부분을 모의해서 결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이 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네, 박지원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자, 송석준 의원님, 자 발언 자제해 주십시오. 네. 자, 박지원 의원님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들어갔습니다. 내란을 일으켜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내란당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방장관 전혀 개념하지 마세요. 멀쩡한 청와대 두고 용산으로 가서 국방부 합참 다 옮기고 심지어 한남동 공관에는 호텔급 사우나탕을 만들고 개 수영장을 만들고 막대한 수천억 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성하고 국민의힘 당명도 당 색깔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미진한 수사 제2차 특검을 하자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의원님의 발언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1차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냐 이거죠. 태업하고 심지어 피의자인 심의장 전 검찰총장이 오니까 우르르라니 나가서 환영하고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제1차 특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들을 더 증언하고 믿지 못할 검사들은 줄인 거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것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일입니다. 아니 제2차 특검을 해야 그래 김건희, 최은순 이 모녀는 돈이라고 하면은 양잿물도 그것도 큰 걸로 먹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김건희가 목걸이 몇 개 받고 금 거부비 받고 다 해먹겠어요? 저는 제2차 특검이 미진했던 김건희 현금 숨겨놓은 저수지를 찾아야 된다. 그 저수지 찾아서 국고 환원하면은 훨씬 더 공평한 사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수사관이 증언됐는데 그 수사관들을 인격적으로
못 오가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방장관, 네, 이번 무인기는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인기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현재로 보면은 민간이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군이 사용하는 형상의 무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이는 무인기 드론 보내가지고 오히려 전쟁 일으켜서 계엄하려고 했지만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극우 보수 세력, 그러한 망동을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는 장관께서도 똑같은 견해를 표시했던데 남북 공동조사를 해서 원인을 밝히고 이런 재발 방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공동조사를 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냈다는 무인기, 민간이 보냈건 누가 보냈건 우리 땅에서 갔잖아요. 네, 그러한 무인기를 반환받으면은 훨씬 수사에 조사에 확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동조사를 제의했는데 그 견해는 어떠세요? 네, 먼저 유엔사를 통해서 먼저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되게 보면은요, 북한은 이러한 일이 생기면은 남한을 길게 비난을 하면서도 그 핵심에 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번에도 김여정 부부장의 얘기에 의하면은 우리가 도발할 생각 없다, 우리 군인께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발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높이 평가해서 남북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니까 꼭 공동조사를 계속 해주기 바랍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법무장관, 예. 일부 보도에 네, 오늘은 다들 시간들이 바쁘시니까. 저는 뭐 그런 논의가 있었거나 좀 결정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 논의도 시작이 안 됐습니다. 네.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주면은 다시 검찰의 수사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 아셨어요? 다만 뭐 경찰의 1차 수사가 모두 완결된 걸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부족한 점들 보완할 것인지, 이게 좀 뭐 그런 측면들의 대안들은 좀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회 뭐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네. 네, 나경원 의원님. 먼저 오늘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요, 이 안건 조정이라는 것은 90일 동안 안건 조정하라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 취지입니다. 이거를 단 2시간 한다는 것은요, 안건 조정위를 형해화하고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를 표징하는 것이다. 안건 조정은커녕 일방적인 통과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합특검, 한마디로 우리는 지방선거용 정략적 종합특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특검의 수사의 문제점, 편향성, 영장 발부율 이런 거 보면 특검 더 연장할 필요 없습니다. 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전재수 통일교 특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한 것은 바로 전재수 특검 수사 안 하고 뭉갠 겁니다. 진짜 특검 하려면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한 이 전재수 통일교 특검 법안 올려서 심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민주당 지금 보면 공천 뇌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도 수사 신용만 했어요. 김경시 의원 뭐 출국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들어와서 3시간 수사요? 이거 신용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특검해서 제대로 밝히는 공천 뇌물 특검, 그리고 세 번째로 항소 포기 특검, 이런 거 특검해야 된다. 지금 하는 것은 수사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 계속하겠다. 현 지방자치단체장은 망신 주겠다. 명백히 속보이는 특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님, 법무부 장관님 이따 의견을 주시고요. 자, 국방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오늘 군사법원법은 한마디로 누더기 법안입니다. 곧 이제 방첩사 해체 정리할 것 같은데 지금 방첩사를 해체할 때도 아닌데 그것을 대비해서 중간에 내란 외환 수사 권한을 또 군사법 경찰관에 주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는 방첩사하고 중첩되고 또 뭐 민주당이 또 이제 마음대로 특검법 정략적 지방선거용 특검법 통과시키고 나면 또 특검에서 수사권이 있는데 이런 거 할 때입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좀 정리를 해주셔라. 군사법원법 45조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이거 정리할 수 있다. 수사 권한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첩적으로 수사 권한이 남용